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떤 관계인지 정하고 한번 출발을 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P이면 Q이다. 화살표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Q이면 P이다도 그어줍니다. 이때 충분 조건이지만 이 얘기는 P가 충분해서 화살을 쐈다. 이렇게 되는 이쪽 방향은 참이 되는 거고요. 필요 조건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P가 필요해서 화살을 맞는 이쪽 방향, Q이면 P이다는 거짓이 나와야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문제는 우리 충분 조건을 골라주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선생님은 1번부터 5번까지 좀 정확하게 어떤 조건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결국에는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 거니까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얘네 이 화살표 모양을요. 전부 다 하나씩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확인을 해볼 건데요. 참거짓을 판별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포함관계, 그 다음 두 번째는 발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포함관계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더 빨라요. 자, 우선 P랑 Q 이렇게 있을 때 2의 배수랑 6의 배수의 관계는요. 2의 배수 안에 6의 배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Q가 P한테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때 참은요. 포함되는 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주면 이쪽 방향이 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래쪽이 참이 되고 위쪽은 거짓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도요. 이렇게 부등식이 나왔을 때도 수직선을 이용해서 포함관계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P랑 Q가 있을 때, 자, 얘도 마찬가지로 P는 X가 7보다 작고요. Q는 0부터 4까지래요. 그럼 Q가 P한테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포함되는 쪽으로 그어주면 요게 참이 되니까 얘도 거짓, 그 다음에 여기는 참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필요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체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은요. 얘네들은 잘 보시면 A가 B한테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A가 B한테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A, B의 교집합은 A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맞죠. 이렇게 교집합이 A가 나와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도 보시면요. A, B의 교집합이 A가 나왔다라는 거는 A가 B한테 포함된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양쪽 다 참이 되면서 이럴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아직도 충분 조건은 나오지 않았네요. 자, 그 다음 4번.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선은 오른쪽에 보면 절대값 x, y 요게 있어요. 근데 우리 절대값의 성질은 어땠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을 0으로 만드는 값. 자, 그거는 얘가 0이 될 때겠죠? 그러니까 x,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때요? 얘는 그대로 x, y가 돼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 y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x, y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x, y랑 절대값 x, y가 같다 그랬으니까 위에 있는 이런 상황을 뜻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느 쪽이냐면 이 부분이 됩니다. x,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P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고 했는데 자, 여기는 등호도 포함이 됩니다. 등호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발례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P이면 Q이다는 거짓이 되겠네요. 자, 그럼 Q이면 P이다는 어때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얘는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클 거고요. 그럼 절대값 x, y 값도 x, y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무슨 조건? 얘도 필요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A가 B한테 포함되고 A가 C한테 포함되면 자, 여기서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이거는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을 시키려면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어요. 아, C가 있어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잘못 그렸네요. B랑 C를 그릴게요. B가 있고요. 그 다음 C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무조건 교집합이 이렇게 존재해야 돼요. 왜냐면 A가 동시에 포함이 되려면
B와 C의 교집합 부분에 A가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둘 다 포함관계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요런 모양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A는 B 합집합 C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B 합집합 C에 A가 포함되는 거는 찹이 되겠죠. 이 부분은 찹이 되는 거고요. 자, 요번에는 Q이면 P이다를 볼 건데, 자, 요거는 반례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선은 B랑 C랑 교집합이 얘처럼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그냥 선생님 교집합이 존재하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도 반례는 존재합니다. 자, B랑 C랑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A를 이렇게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번에는 합집합 안에만 포함되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있어도 포함되고, 이렇게 있어도 포함되고, 이렇게 있어도 포함이 되죠. 왜냐면 B 합집합 C의 부분은 요만큼이니까요. 이렇게. 요 안에만 포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례가 너무 많죠. 왜냐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A가 B한테 포함되고 A가 C한테 포함돼요 라고 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B랑 C한테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또 여기는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고, 마지막 5번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